우리가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네.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월스트리트존의 달러 지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시청자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 달러 간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그렇지만 그 지난주에는 이 원 달러율이 달러 인덱스에 거의 그 수렴해가는 그래서 원 달러율이 1230원 내에서 움직였는데요. 이 의미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라 하는 개인 투자가의 힘이 컸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주식을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그 증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증시가 안정되는 차별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동학개미들의 힘이 얼마나 컸느냐, 외환시장에서 컸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좀 살펴보니까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해서 99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번 달 3일 기준으로는 100.58로 해서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방송 댓글에 보니까 달러는 계속 강세 흐름이 맞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성격은 누누이 그 지적해 드립니다는 보통 그 통화 가치가 달러 가치가 지속 가능성 여부를 따질 때 우리가 그 머큐리 같은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네. 금리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렇게 펀더멘탈 같은 그 머큐리 요인과 그다음에 그 중심 통화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달러 정책 같은 마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상 초이후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사태를 그 견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금에서는 엔화가 있을 거고 원화가 있을 거고 위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것처럼 모든 것이 노바드 노스 아무도 모를 때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현금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리라든가 경기적인 측면에서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만 이렇게 경색이 해소되면 달러 가치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확 들어설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최근에 많이 지적하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 달러 투자자들한테 최근에 달러 강세만 생각해서 달러를 매입해라. 이런 쪽에서는 전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종전과 다르다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리드노메이션 얘기라든가 아니면 차지의 디지털 달러로 바꾼다든가 네. 이런 쪽에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은 앞서 이번 주는 이제 경제 지표가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1사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시라든가 외환시장 측면에서도 그 결과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주간 주급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코로나 문제가 격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리 문제면 곧바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이렇게 뭐 500만, 600만, 1000만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그만큼 충격을 미치느냐? 사실 그렇게 충격을 안 미치거든요. 오늘 지난 주말에 미국의 다우존스가 360포인트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주 시장 들어가면서 미국의 선물 시장이 빨리 올라가고 우리 코스피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3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양상을 일단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 증시에 외환시장이 미치는 영향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신용 경색을 불러일으키는 게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들이거든요. 그렇죠. 대체로 보면 미국의 세일가스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46달러 정도인데 지금 사우디와 미국 이게 원유 경쟁 때문에 사실 이것이 20달러 밑으로 보니까 세일가스가 뱅크러시 되고 디폴트 되면서 신용 경색이 나는 문제거든요. 기술적 문제로서 사실 감산이 100만이냐, 1000만이냐, 1500만이냐 이 차이자. 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볼 때에는 사실 지금의 감산 문제가 최소한 1000만 배럴 이상 이렇게 된다면 1000만 배를 감안할 때 서브텍 사춘기율로 배럴당 한 35달러 이상은 올라갈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사실 그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우량인 그 세일가스 업체들이 대부분 다 손익분기점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경색이 풀리면서 외환시장에서도 사실 지금의 신용 경색 문제에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양상에서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유동성 문제가 해소가 되면
정치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바로 미국의 주가의 선물 지수에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난 거고 네. 그것이 이렇게 이 방송이 월요일날 녹화합니다는 월요일날 국내 코스피 지수가 당초 국내 오너들이 지난 주말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300포인트 빠졌습니다. 전부 암울하게 할 때 국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닥터둠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네, 누리엘 루빈이 미국 뉴욕대 교수가 대공황을 웃도는 충격을 받아서 경제가 I자 형태로 수직 낙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다봤고요. 전망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소방수로 나섰던 벤 버냉키 전 페드 의장이죠. V자의 가파른 경기를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경제가 낙하하는 경우와 요즘 그 향후 미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워낙 그 이렇게 세계적 석학도 극과 극이죠. 네. I자 수직으로 떨어진다. V자 곧 반등한다 해서 이 자체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아마 외환시장에서도 환율 관련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V자로 간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그만큼 빨리 회복되는 거니까 또 이게 경기가 빨리 회복되면 사실 그동안 돈 불었고 금리가 낮은 것을 소위 엑시스 출구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좀 빨리 올려야 되고 돈도 밸런스 시트 이렇게 대차적인 조정을 통해서 유동성을 빨리 흡수해 준다 측면은 달러. 자, 국제유가가 20달러에 대해서 4달러만 올라가도 20%입니다. 이게 급등했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전에는 국제유가가 50달러, 60달러였습니다. 네. 유가가 20달러였습니다. 20% 급등하더라도 24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시계열상의 연속성을 짙느냐, 차트 분석의 연속성을 짙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심통화는 왜 중심통화냐 하면 이렇게 V장이든 I장이든 이런데 달러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너무 의미를 둬서 앞으로 V장이면 안전자산에서 달러 가치가 강세된다. 그러면 V장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꾸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시각의 외환시장의 외화 운영에 너무 여기에 영향을 받지 마십사 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